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상식인가 아니면 자팍지식인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상식을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책임지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ommon Sense Information CSI. 학우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점심 먹기 전이라 어서 방송을 끝내고 점심을 먹고 싶습니다. 벌써 4월이라니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안 나네요. 그래도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걸 보니 그래도 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옆구리는 아직 시리지만요. 에휴, 시린 옆구리를 붙잡고 4월 첫 번째 CSI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CSI 주제, 누구나 아닌 척하면서 관심 가지는 바로 그것, 바로 스캔들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연예인들의 가십거리나 정치적 스캔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야, 그거 들었어? 글쎄, 충록이가 연애 못한대. 대화 주제로 항상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최근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사람들도 저희만큼이나 스캔들에 관심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과거 유명했던 역사적인 스캔들. 밥도 배불리 먹었겠다 소화하면서 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스캔들의 주인공은 바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이끈 주역 메디치 가문의 프란체스코 1세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학문과 예술을 후원하여 르네상스 시대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15, 16세기 피렌체 공화국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위대한 메디치 가문에서 가장 유명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바로 코시모 1세의 장남 프란체스코 1세입니다. 강력한 통치력을 보였던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대중 앞에 나서기보다 연금술에 심취해 실험실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어요. 또 밤중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비밀 통로를 통해 시내로 나가서 홀로 산책하는 엉뚱한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즈음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바로 베네치아 출신의 비앙카 카펠로. 프란체스코와 비앙카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피렌체 공화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스캔들,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주역이 피렌체 공화국에서는 메디치 가문이었다면 베네치아 공화국에서는 베네치아 가문이었는데요. 비앙카는 이런 베네치아의 귀족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무관심한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외롭게 자랐어요. 집에 정을 붙이지 못했던 그녀는 15 어린 나이에 베네치아에서 일하던 피렌체 출신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신분 차이로 인한 집안의 반대로 인해 야반 도주를 감행해서 피렌체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비앙카는 뛰어난 외모에 유난히 깊고 푸른 눈이 매혹적인 여인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저희가 잊고 있었던 프란체스코가 그런 유부녀 비앙카에게 홀딱 빠져든 것입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자 장차 그 권력을 거머쥘 남자가 자신을 그토록 좋아한다고 하니 비앙카 또한 마음이 흔들려 둘은 곧 연인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녀의 남편이 시체로 발견되죠. 그녀의 남편을 누가 죽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프란체스코가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두 사람을 보는 시선은 더더욱 곱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곱지 않았으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두고 프란체스코를 홀린 푸른 눈의 마녀라는 말도 나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프란체스코는 아버지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시작했고 이듬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딸인 요하나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죠. 프란체스코의 사랑은 여전히 비앙카를 향해 있었기에 남편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 요한나는 외로웠어요. 요한나가 아이를 낳다 사망하자
프란체스코는 비앙카와 바로 결혼했습니다. 비앙카는 13년 세월을 프란체스코의 애인으로 지내다가 마침내 정식 대공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어느 스캔들과 다를 바가 없죠. 9년 뒤 프란체스코와 비앙카는 몇 시간 간격으로 세상을 뜨고 마는데요. 이는 동생 페르디난도 추계형과의 저녁 만찬 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지 며칠 만이었습니다. 그러자 형의 뒤를 이어 토스카나 대공이 된 페르디난도가 신속하게 부검을 마치고 말라리아로 사망했다는 결과를 발표하죠. 갑작스런 이듬해 죽음을 놓고 말라리아가 아닌 독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제기되어 두 차례 유골 검사를 했지만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2007년 다시 검사한 결과 둘 다 독살되었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발달된 과학이 그들을 유골에서 치사량을 넘어서는 비골을 밝혀낸 것이죠. 누가 이들을 독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상 동생인 페르디난도가 했을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스캔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연애 스캔들에 모자라서 그들의 죽음까지도 스캔들이 되다니. 참고로 여러 정황상 동생 페르디난도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가 평소 토스카나 대공의 지위를 탐냈으나 형 프란체스코는 양자를 입양해 대를 이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공 자리가 물 건너가는 것이니까 독살 동기가 충분했다는 추측이에요. 또 형 내외가 죽자마자 부검을 한 것 역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풀이되죠. 증거 없는 추측이 사실이라면 세상에 비난을 무릅쓰고 열정적인 사랑을 불태웠던 프란체스코는 냉정한 동생에 의해 삶을 마친 셈입니다. Can you tell me why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니? Yeah, tell me why 지금은 어디쯤을 갔니? 나는 너의 집쯤이야. 너는 집에 없더라고. 부디 몸 조심하길 바래.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양손 두 팔을 들고서 걸어. 혹시 몰라 납치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경호원을 고용해. 또는 걱정하지를 말고서 막 써. 그 남자 정도면 업체를 살 수도 있잖아. 넌 성적인 문제지만 다행이야. 너는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네가 웃을 때 나는 불안해져. 대체 몇 명의 남자가 그 웃음에 녹아 없어졌는지. 이제 장고와 함께 눈물도 다 말라서 기쁨과 슬픔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는 중이야. 너는 좋겠다 정말 좋겠다. 왜냐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Can you tell me why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니? Yeah, tell me why 지금은 어디쯤을 갔니? 나는 너의 집쯤이야. 너는 집에 없더라고. 부디 몸 조심하길 바래. Yeah, tell me why? Can you tell me why? 너가 어렸을 때부터 쭉 받아왔던 교육 이제 몸에 배워버려 cause somebody loves you. 심각해보기보다 심각해. 반면 나는 태연하게 행동해 열심히 앞에. 너는 왜 집에 없니? 집이라면 내가 귀신이 된 거니? 무서워 이제 너의 애교가 너무 무서워. 나의 착각이라 믿고 불꽃 집어 수천 번. 네가 웃을 때 나는 불안해져. 대체 몇 명의 남자가 그 웃음에 녹아 없어졌는지. 이제 장고와 함께 눈물도 다 말라서 기쁨과 슬픔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는 중이야. 너는 좋겠다 정말 좋겠다. 왜냐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Why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니? Yeah, tell me why 지금은 어디쯤을 갔니? 나는 너의 집쯤이야. 너는 집에 없더라고. 부디 몸 조심하게.
Can you tell me why? Why? Can you tell me why? Why? Can you tell me why?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스캔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스캔들은 사랑 연인과 관련된 것이 아닌 바로 금융 스캔들. 금융 스캔들은 당시 금융위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많고 많은 금융 스캔들 중에서 바로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파동입니다. 네덜란드 하면 튤립, 튤립 하면 네덜란드인데 왜 네덜란드에서 튤립 때문에 금융 위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지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튤립 투기 파동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과열 투기 현상입니다. 튤립은 원래 유럽에는 없던 꽃이었는데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에 주재하던 오스트리아 외교관이 튤립을 선물로 받아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져오면서부터 유럽에 전파되었다고 해요. 또 그전에는 식물 애호가만이 알고 있던 튤립이 이때 네덜란드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단색의 평범한 튤립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지만 희귀한 튤립은 무척 비싸서 희귀한 튤립의 보유 여부가 부의 척도로